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시험 대비 필수 영상 6번째 시간 일제강점기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역사 중 가장 가슴 아픈 시기인데요. 이 시기 일본의 만행과 우리의 저항의 역사,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 1910년대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910년대 무단 통치로 우리를 찍어 누르던 일제는 1919년 일어났던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갈라놓으려는 민족 분열 통치였죠.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통치 방식은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우리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일제는 각 시대별로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을지 1910년대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 우리의 국권을 피탈한 일본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로 우리를 다스렸는데요. 이 무단 통치의 키워드는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이 헌병경찰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태형을 집행했으며 학교에서조차 교사들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따윈 존재하지 않았고요. 조선총독부와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 우리의 토지를 수탈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1910년대에는 각종 령들이 있었는데요. 산림령, 광업령, 회사령 중에서 특히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회사령으로 국내의 경제활동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벌한 무단 통치 속에서도 우리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인 독립우금부와 대한광복회가 활동했습니다. 이 중 독립우금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활동한 단체로 임병찬이 중심이 되어 복벽주의를 내세웠고요.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공화정을 주장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 독립군 양성에 주력했는데요. 먼저 서간도 삼원보에는 신민회의 후원으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그리고 독립군인 서로군정서가 세워졌고요. 북간도에는 중광단, 그리고 민족학교인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건립됐습니다. 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신한총과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됐고요. 중국 상하이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됐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 많은 단체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는데요. 이러한 이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발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고요.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 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3.1운동이 시작됐고 이러한 만세운동이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되자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을 시작했는데요. 그중 제암리 학살이 대표적인 일제의 만행입니다.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3.1운동은 실패했지만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출범했고요. 이러한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해 독립운동에 힘썼는데요.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순탄치 않아 1923년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는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바꿨는데요. 이는 사실 문화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기만한 민족 분열통치였습니다.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꾼 대신 경찰수를 대폭 늘린 거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 데 놓고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철저히 검열한 것 등은 대표적인 기만행입니다. 또 이때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꿨는데요. 이는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함이었고요. 한편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 우리의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920년대의 일제 통치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일제에 저항했을까요?
먼저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 중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운동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상제 등이 전개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고요. 농촌 계몽운동으로 조선일보가 주관한 문자보급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역시나 투쟁, 쟁의의 형태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소작쟁이에서는 암태도 소작쟁이를, 그리고 노동쟁이에서는 원산노동자 총파업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학생운동으로는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요. 이 중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이를 기점으로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의 희망을 보여줘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계기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3.1운동 이후 일어났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후원했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신간회는 과연 어떤 단체일까요? 신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민족 유일당이었고요. 이러한 연대는 정우의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창간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창간된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연표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요.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 또 다른 민족운동으로는 방정환이 주도한 소년운동과 차별받던 백정들이 전개한 형평운동이 있고요.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인 의열단이 있는데요.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의 단원으로는 김익상과 김상옥, 나석주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암살과 테러, 파괴 등의 의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을 지지한 건 다름 아닌 신채호였는데요.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폭력을 통한 민중의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1920년대엔 국외의 무장독립운동도 빛을 발하는데요. 특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우동 전투에서 활약했고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의 독립군은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 등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1930년대 이후의 국외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될지 193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였는데요. 이 당시 침략전쟁의 혈안이 되었던 일본은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황국신민화 정책에는 먼저 황국신민의 서사암송이 있고요. 궁성요배와 신사참배, 그리고 한국인의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해 언론활동을 금지했고요. 보통학교의 이름은 국민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했는데요. 강제징용, 강제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공출 등은 모두 이 시기의 수탈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만주에서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활약했는데요.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의용군을 창설했고요. 김원봉을 비롯한 나머지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부 진통을 겪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거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항했고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겁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또 출제율이 높은데요. 조선의용대에 합류 후 군사력이 강해진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였고요. 미국과의 연합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건국을 준비했고요. 이러한 건국 준비의 움직임은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과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국을 준비한 세 단체는 모두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주장했는데요.
이 또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1930년대 이후까지 일제강점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국어 분야의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 이 조선어 학회가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해서 탄압을 당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0년대에 있었고요. 문맹 퇴치운동인 브나르도 운동, 역사 분야에서 식민사관에 맞선 신채호와 박은식의 민족주의사학,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와 이육사,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의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비록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며 치열하게 저항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